역사상 이보다 더 극적인 삶이 있을까요? 진짜 소설보다 더 서설 같은데 놀랍게도 이게 전부 실화라는 거죠. 한 남자가 소금장수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네, 바로 고구려 미천왕의 서사. 오늘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눈에 담는 세상의 모든 기록. 온누리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고구려의 미천왕입니다. 아니, 소금장수에서 왕이 된 남자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야말로 최고 정점까지 오를 수 있었을지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비극적인 시작이 있죠. 미천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왕실의 음모와 공포, 바로 그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왕손의 삶이 자신의 큰아버지 손에 무참히 부서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을불인데요. 그의 아버지 돌구가 당시 왕이었던 형, 그러니까 을불에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봉상왕의 의심 하나 때문에 그냥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편집증적인 의심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진짜 무서운 건 속도예요. 불과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봉상왕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무자비하게 자기 사람들을 숙청했는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왕족이었던 을불은요, 이 피바람 속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을불의 삶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왕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회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진짜 백성들의 그 고되고 팍팍한 삶을 말 그대로 온몸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의 첫 번째 실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음모라는 사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 아니 주인이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연못에 돌을 던져야 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왕의 손자가 겪어야 했던 그 굴욕?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결국 그 머슴살이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제모라는 사람을 만나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장수였어요. 당시 소금장수는 정말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거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했던 거죠. 이게 정말 울불 인생의 최저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설상가상으로 한 할머니가 울불을 신발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당연히 억울하죠. 그런데도 관가에 끌려가서 매만 실컷 맞고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소금까지 싹 다 빼앗겨버려요.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친 거죠.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신하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 을불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의 유일한 말이기도 해요. 나는 들판의 사람이지 왕손이 아니다. 이 한마디에 그가 겪었던 수년간의 고난과 그로 인해 생긴 깊은 불신이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일 때 역사는 항상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죠. 이 나라의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역사의 흐름을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한 결정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킹메이커, 국상 창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봉상왕의 폭정과 사치를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왕손 을불을 찾아서 이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장면 진짜 영화 같아요. 창조리는 왕이 사냥을 떠난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다른 신하들을 쫙 모아놓고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은 내 관모에 꽂힌 깃을 따라 하라고 말하죠. 일종의 충성심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폭군을 폐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모슴, 소금장수, 도망자, 온갖 고초를 겪던 을불이 마침내 드디어 고구려의 제15대 왕, 미천왕으로 즉위합니다. 서기 300년의 일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인생 역전의 순간입니다. 자, 이제 왕이 된 미천왕. 그의 시선은 이제 나라 밖으로 향합니다. 마침 중국 대륙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구려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400년.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무려 400년 동안 중국의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들이 옛 고조선 땅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고구려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큰 걸림돌이었죠. 여기서 미천왕의 진짜 대단한 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전략가적인 면모죠. 그냥 무작정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1단계, 먼저 서안평을 점령해서 중국 본토와의 육로를 딱 끊어버립니다. 보급로를 차단해서 적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낙랑군과 대방군을 차례로 격파하는 겁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자, 그럼 이 승리가 고구려의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옛 땅을 되찾았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로 비옥한 평야지대를 확보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산악국가였던 고구려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크게 팽창할 수 있는 엄청난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훗날 광개토대왕 같은 정복군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모든 영웅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죠. 미천왕의 여정을 여기서부터 어둡고 좀 아이러니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까요?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창조리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도 미천왕이 즉위한 이후로 창조리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남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천왕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일 겁니다. 살아있을 땐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죽고 나서 그의 아들 고구건왕 때 모용선비족이 쳐들어와서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훔쳐가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결국 미천왕의 시신은 돌려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왕후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적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살아생전의 영웅이 죽어서 겪어야 했던 정말 최악의 수모였죠. 자, 그렇죠. 이렇게 씁쓸한 결말을 맞이한 영웅. 그의 위대했던 삶과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화려한 업적과 그 끝의 비극, 이 극적인 대비가 과연 그의 유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고구려 미천왕의 이야기였습니다.